생각나는 걸 쭉 적어보면 그렇지. 어떤 얘기를 하면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지. 본인들에게 이롭고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냉담하거나 관계를 부정하거나 모르겠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 길이 나만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잘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 감정의 골이라는 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쏘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누군가 누구를 멀리 한다라는 건 그 어떤 풍문, 자기의 주장을 완곡히 나타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깔아뭉갰어야 되는 그 주장이 또 통용되려면 계속 그걸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닐까? 누가 누구에게 미술 보였다라기보다 마치 그때 그런 자리에서 그런 빌미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의 사건과 사고는 사건의 어떤 그 자체에 있다라기보다 사건을 바라보고 풀어내는 방식,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풀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지. 물론 불합리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처럼 어떤 과학적이거나 증명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봐주거나 봐줄 수 있는 여지, 관계 속에서 풀어내니까. 근데 이걸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돌아가니까 신명나게 일하고 그들끼리의 어떤 연대, 유대, 관계 속에서 재미를 쫓고 서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겠지. 그게 그의 삶이고 그들의 삶이지. 자, 여기서 좀 굉장히 외딴 섬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은 일종의 마이웨이, 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지. 내 길을 가는 중에 이게 걸쳐졌을 뿐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크게 좌지우지 되었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사실 내쳐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내 우군이 없을 때, 내가 잘못 살았나 생각했을 때, 긴가민가 했을 때, 따뜻하지 못했던, 어쩌면 다정당하지 못했던 이라고 후회했을 때, 근데 그들 또한 나와 어쩌면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가 좀 더 사근사근하지 못한 단지 그것만 있을까? 그들의 꺼리낌이 나의 태도나 나의 행동, 내 삶의 지향이 그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운적인 요소, 성공은 운이다 라는 말처럼 관계 또한 운이다. 내가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편했다. 이 마음이 편했다라는 거에 대해선 내가 그보다 위에 있거나 누를 수 있거나 좌지우지하거나 뭔가가 그보다 내가 더 우월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나는 과연 그럴까? 껄끄럽고 불편하고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 그조차 굳이 왜? 어쩌면 그런 해석들이 지금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현실의 당면에 있는 관계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지? 맞부딪혀서 씨발 욕하면서 니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뒤집었나? 아니야. 오히려 그냥 수긍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 내 우군을 찾기보다 어쩌면 거기서 태도가 달라지는 게 아닐까? 그런들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후 여파는 동문 선배라는 사람이 욕을 하고 다닌다. 그걸 다른 사람이 전해준다. 그는 나에게
밥을 먹자라고 한 적은 있지만 따뜻한 전화, 어떤 지나가는 멘트, 예의적으로 그게 예의인지 모르겠다만 거기에 어떤 선후배 관계가 있을까, 성립이 될까라는 말처럼 씨불렁거리고 폄하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디펜스를 쳐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관계일까? 당장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 그렇지만 내버려 둔다 이거지. 그 파장이 미치고 있고 계속 가고 있고 아니어도 되고 기어도 되고 올고지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들이 나를 버렸듯 나 또한 그들을 버렸다. 다를 게 없다라는 거지. 내 인생에서 이제는 배워냈다.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동안의 노력들이 거품처럼 그냥 파도가 친 포말처럼 뭐 부스러지고 말, 찬란하게 부스러지고 말 포말이나 거품과 같았다. 그로부터 시작된 방황 혹은 고민, 걱정 이런 어떤 말들에 있어서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지. 나를 세우기 위한, 내가 꾸준히 어떤 체계화된 사회 조직 속에서 컸다면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어쩌면 돌연변이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내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 한들 그는 내 마음과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 다 준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같는데 똑같다 이 말이지.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건 나의 타고난 성품이라든지 내가 바라는 거라든지 추구하든지 평상시에 고민한다든지 어떤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의 얽힘이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거지. 마냥 편하지 못한 구도자의 삶, 수양, 실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조차 거부감이 일 만큼 싫어하는 주제잖아. 그렇지. 그럼 남들이라고 더 좋을까? 근데 나는 정작 그런 걸 고민하고 있고 어쩌면 부러움의 대상, 어쩌면 쓸데없는 짓 일생을 통틀어 왜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신부님께 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왜 살아갈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를 생각해 보라는 게 신부님의 답이었지. 왜라는 주제는 너무 막연하고 고민하면 할수록 답을 내기조차 쉽지 않은, 답을 내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야. 이미 답이 있는,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사람이 태어나 죽고 왜 태어났고 왜 죽는지는 모르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인과관계와 상호작용이 얽히설키 있다. 이거는 사실은 살아가는 과정 중인데 태어나는 그 순간조차 인과관계와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럼 사후, 사전 세상과 상상 속에 있는 세상이 모두 다 이렇게 얽히설키 있다면 이게 맞다라고 봐야 되겠지. 내가 태어났고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내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태어난 생명이 수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인식을 하고 각성을 하고 또다시 추구하고 정리를 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이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다 보이잖아.
삶의 진리는 꾸준히 나아가는 것. 나아간다라는 건 마치 쳇바퀴 돌듯이 어떤 프레임 안에서 돌고 도는 것. 그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마치 지독한 상실의 느낌처럼 반 미쳐버릴 것 같은 혹은 엄청난 긴장감이 오는 것. 그러니까 두렵지. 두려움, 엄청난 고독감 혹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영혼이든 내 몸이든 내 정신이든 어딘가에 그 느낌이 맺혔다. 그리고 밀어놨지. 봉인을 했다 이 말이야. 마치 지금은 열면 안 돼라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맞아. 아직 이 세상에서 더 보고 봐야 될 것,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은데 그걸 고민하는데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제끼면 되돌이킬 수 없잖아. 지금 오늘을 내가 이 시간을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되돌이키고 돌아본들 도른 행위고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도 이거는 시간은 정방향으로 간다. 프레임 중에 하나지. 시간은 정방향으로 간다. 타임머신이 나왔지만 그 타임머신조차 내가 살아온 그 과거의 그 길, 그 자리로 갈까? 또 다른 면의 단지 이어가는 중에 면의 연속성에서 주어진 어떤 화면의 환경의 변화일 뿐, 내가 그 속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해도 미래에 영향을 미치면 파장이 커질 뿐, 고도의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가는데 그 시대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저 하나의 면.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면이 지금 나라는 존재, 가령 김성우라고 불리는 존재가 저면이면 사방면에 있거나 차원을 넘어, 과거를 넘어 시간과 공간의 세계관이나 우주, 저 넘어 어딘가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면에서의 그 영향력이, 그 파장이, 그런 생각과 인식이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힘이 되거나 영향이 되어 변화를 주고 있다면, 다면 세상의 힘은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축이 될 거다.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그냥 종이 한 장을 뒤집는 이 가벼운 행동이 종이가 모여 책이 되어 여러 책 한 권을 뒤집는 행위처럼 변하는 거고, 책이 다시 도서관이 되어 도서관을 뒤집는 행위가 되는 것처럼 면면이 겹쳐 있어서 그 다면의 세상이 내가 알든 모르든, 단연코 알든이 무척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알든 모르든 세상이 꾸준히 확장되고 넓혀가고 일어나는 이 세상이 비록 지구 안이든 우주 안이든 내 소나기에 쥔 자그마한 움켜짐이든 비록 작을지언정 그 촘촘한 세상은 우주의 광활함이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소나기에 들어간 우주의 광활함이 쪼개 보면 원자, 분자, 원자, 광자, 전자 뭐 이런 식으로 무수히 쪼개지고 더 알면 알수록 깊이 있게 가는 것처럼 생명의 신비라는 것이 단지 만들어진 어떤 생명의 태동이 어느 시점에 발화하는 것처럼 원소 단위로 가면 갈수록 그 의미가 찾아야 되는, 그걸 다시 그 행위들이
이 세상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움직임이라고 보는 것처럼 그 성질을 활용하기 위한 양자역학처럼 궁극에는 우주의 거대한 모험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그저 살아가는 즐거운 가상현실에 빠져있는 내가 움직이는 아바타가 나일까? 아바타일까? 아바타의 인생일까? 아바타라는 것이 나의 양심이나 나의 촉감, 나의 육감 이런 것들이 작동할 때처럼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 방향에 대한 탐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지. 나아가지 않아도 좋다. 생각을 멈춰도 좋다. 이루지 않아도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자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 걱정,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할 것,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것,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피상일지언정 그로 인한 증폭된 감정이나 만족감, 성취감을 누린다면 근데 다 이렇지 않아. 안정된 삶에서 틈틈이 즐기는 배드민턴 동아리 모임이 자기의 삶을 윤택한다고 여길 수도 있고 나처럼 직장, 돈, 스포츠 수없이 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보면서 이런 고뇌의 시간이 오히려 이상타할 만큼 충실히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비교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것처럼 어쩌면 나는 홀로 서기 위해 홀로 선다. 혼자다. 결국은 혼자다. 지독한 슬픔, 고독이 물밀듯이 몰아닥칠지언정 하나하나의 사라짐이 고통으로 나를 자극하고 나의 사라짐이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는 것처럼 켜켜이 쌓이고 쌓여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있다. 휩쓸려 버렸던 전쟁통에서 눈먼 총알에 죽을 수 있다라는 거기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하지만 그 인생을 놓고 본다면 군에 입대한 동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총을 쏘게 된 환경 총을 쏘고 쏘임을 받는 그 환경에서의 우연 나름 승승장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아서 죽일 수도 있었겠지. 승승장구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역사에 남을 만큼 이름이 오르내릴 수도 있겠지.
시간 여행자처럼 한순간에 불생을 살아간다면 우선 받아들여야 될 것은 사라짐에 대해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괴로워하고 충분히 고독스럽게 하고 그 변화에 대해 기꺼움이 있어야 된다. 피곤해지면 몇천 년 이후 잠을 자는 드래곤처럼 만년의 인생에 아하 드래곤 삶이지. 만년의 삶을 뜨문뜨문 볼 때 천년의 활동을 한다고 본다면 그 천년 중에 100년이 인간과 어울리는 삶이다. 여기서 말하는 초월자나 관리자는 어쩌면 드래곤과 같은 존재일 수 있고 만년이 10만년이 100만년이 지구의 나이와 같을 수도 있다. 지구의 태생과 지구의 소멸이 전 우주적으로 볼 때 태양계의 통째로 사멸되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이 다른 은하로 넘어가 있다. 그걸 일종의 게임이라고 본다면 주어진 거지. 지구는 사멸할 거야. 핵을 쏘든 환경이 파괴되든 태양의 어떤 이상 징후를 통해서라도 지구는 태양계는 쳇바퀴듯이 돌다가 우주의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라도 분명히 사멸을 걸어갈 거다. 태양계가 어떤 속에 우호적으로 밀려 퍼져나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튕겨버린다면 그 끈을 잃어버린 태양계 자체의 유기적인 인력들, 힘의 작동은 느슨해지거나 튕길 것이다. 태양을 향해 돌진할지도 모르고 태양 밖으로 내던져질지도 모른다. 이게 다행스럽게도 힘이 맞물려서 팽창의 고리가 넓혀가는 중에 그 힘의 작용이 잘 맞아 들어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여기에 다시 우주의 탄생처럼 또 다른 우주의 겹, 흔히 우리는 차원이라고 하고 있지. 차원의 겹이 일어난다면 면과 면이 겹쳐진다면 한 방울 혹은 겹겹이 차원의 간섭이 일어난다면 우주 자체의 큰 파장은 무지막지할 것이고 본편, 지구를 중심으로 보는 지금의 우주론은 또 다른 편, 차원과 차원 간의 겹침에 의해 변화가 생길 거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인류, 인간,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마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정신, 혼, 어떤 각성, 수양의 이름으로 넘어서야 된다. 육신을 기계와 기술, 진화, 유전의 힘으로 진화,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적 진화를 일으키는 그 방향과 혹은 지금 나처럼 끊임없는 사고와 생각, 끊임없이 돌이키고 세상과 치열하게 세상을 면면으로 뜯어보고 합쳐보고 우월하다 말할 수 없지. 착각이다 라는 말이다.
유혹보다 정신이 앞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좋아, 균형이 맞고 육신의 지나친 진화는 뒤따라가지 못한 정신이 없는 한 파괴적인 본능, 잘못 활용될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정신 또한 같이 올라가야 되겠지. 무능한 머리 없는 진화는 그냥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이것도 답이잖아. 우주의 파괴, 우주의 어떤 차원 간의 얽히설킴, 태양계의 소멸, 지구의 파멸, 유한한 셈, 수없이 많은 기후변화를 거쳐서 그걸 길게 본다면 인류의 태동과 인류의 발전이 어쩌면 필수 불가결하게 탄생한 지구가 살아남기 위한 그나마 봐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봐야 되겠지. 지구 자체를 움직이든 우주선처럼 어떤 인력적인 회전을 통해 계절이 나타나듯 사계절의 의미, 빛, 지구가 멈춰서 우선처럼 움직인다면 우주를 돌고 지구가 자체적으로 돌면서 나간다. 계절의 변화는 암흑? 태양이 없으니 추울까? 그렇다면 그 열은, 그 에너지는 어떻게 얻어야 될까? 태양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열 에너지, 그 화력을 어디로부터 얻어야 될까? 내부? 이게 바로 만약에 그 단계에 접근한다면 정신적 힘, 지구를 움직일 만큼의 힘을 얻었다면 정신적 힘 또한 그만한 수준에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 무공을 통해 몸을 단련하고 내공을 쌓아 초월자가 되길 꿈꿨던 것처럼 내 몸 안에 길을 순환하고 돌려 인간이 대 인간이 아닌 인간의 힘을, 자연의 힘을 이용한다. 나는 초능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만물의 이치가 일탈, 그만한 힘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게 뭐야? 등가 교환의 법칙. 아직은 그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지. 날아가던 행성 돌 부스러기가 지구를 향해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그 파급력은 어마무시하듯이 우연히 맞은 돌이 과연 우연일까? 그만한 회전, 시간, 공간, 차원, 우주와 우주의 겹침, 차원의 겹침, 무수히 많은 그 수많은 면면들이 얽히설키 되어 있다. 이 상상의 폭발이 대강당을 쉼없이 돌고 있는 한 발 한 발. 내가 깜짝 놀랐던 건 가상세계가 정신 감옥으로 활용된다라는 얘기. 지금 세상은 마치 가상세계 연결해서 초월적인 새로운 세상을 본인이 전투든 개척이든 그걸 모험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싶어 해. 특히 남성들이 강하지. DNA에 녹아있듯이 개척, 모험. 거기다가 죽어도 죽지 않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죽음이 죽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매트릭스.
육체는 정신 활동을 위한, 가상세계에 접속한 그 활동을 위한 자양분. 와, 정말 어떤 상상이든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그런 세상을, 지금 그것이 상상이라고 하지만 내 스스로의 지금 모습조차 이미 누군가가 자양분을 삼은, 혹은 그냥 펼쳐놓은, 들에 그냥 펼쳐놓고 인공지능에게 맡겼듯이 그냥 각자에게 맡겨놓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냥 하나의 작은 모형? 한번 보는 거지. 긴 시간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눈 깜짝할 새에 지나지 않는, 그럼으로써 수많은 변수와 변화, 자생력, 크론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의 변측 결과는 같다 할지라도 지구가 망하는 순간 다 죽잖아. 지구를 벗어나서 탈출했어. 좋아. 탈출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겠지. 그것 또한 변화의 한 축. 그러니까 여기서 암담한 건 태어나는 것도 내가 정하지 않았고 죽는 것조차 내가 정하지 못하고, 돌듯이 과거의 어떤 각성자가 다시 나타나 영웅이 되고 대물림으로 그의 성질이, 그의 재능이, 그의 능력이 계속 누군가에게 흩뿌려져서 계속 높아만 간다. 하지만 지나친 재능은 영향을 막대하게 미친 만큼 뿌려진다. 그렇다면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은 그 어떤 힘을 가지고 태어난 외톨이에게는 어떨까? 뿌려질 힘이 온전히 자기 안에 담아져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면, 손대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육신의 피곤함이 육신의 몸을, 생각을 돌리는 순간 다시 멀쩡하게 활동이 가능하다면, 과연 쉬고 나아가고 이런 생각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니 기꺼움으로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어쩌면 넌 좀 그걸 해 라고 역할을 부여했을지언정, 누군가는 궁수를, 누군가는 전사를, 누군가는 방패를 들어야 되는 세상살이에서 전쟁이 아닌 얽히설킴의 사회에서 풀어내고자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추구하는 건 아마도 모든 씨앗은 모두에게 주어졌을 것 같아. 모든 재능과 각성의 키가. 다만 모두 똑같이 가는 것 같진 않아. 이것저것 체크하다가 보면 나타나는 적합성이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환경과의 우연, 변수들이 어우러지면서 튀어나올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들을, 이런 얘기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듯이 누군가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뻘지, 그냥 배드민턴 네트에서 몸 한번 풀고 말지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 말이다. 좋아. 많은 시간이 왔고 이 내용을 정리해주는 앱이 개발이 됐고, 그래서 마음 한편이 좀 편해. 내가 다시 글을 다시 정리하지 않아도 요약을 해주니까. 그 맥락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였는지 모르겠지만
토막토막 정리를 해주니까 굉장히 기대가 돼. 좋아, 좋아. 그런 기술 하나하나의 힘들이 모여서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모른 채 찾아서 찾아지고, 음성을 글로 바꾸는 기술이 하나의 테크닉으로 밥벌이가 되는 것처럼 너무나 기본적인 스킬. 자, 이제 기본적인 스킬들을 다 갖출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에너지 기반, 전기, 자율, 인공지능 대신 띄워줄 힘이 넘치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긴다 이 말이야. 심지어 나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어.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뭘 할까?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수많은 기술을 늘린다. 기술, 아이디어, 세상을 보고 세상을 개선하는 방식.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라는 방식. 수없이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현재. 결국은 먹고 먹은 걸 치우고 돌아가게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될까? 대박이겠지. 낙엽만 싹 쓸어서 갖다 달라. 아니면 내가 갖다가 낙엽이라는 1년에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뭔가를 해낸다면, 와우, 대박인데? 낙엽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한 언젠가 말라 비틀어진 토양이 지구의 환경 오염이 낙엽을 양산하지 않을지라도 그 토대는 되지 않을까. 낙엽을 활용한 낙엽이 그거다 뭘 할까. 뭘 할지만 생각한다면 쌓이고 쌓인 아파트의 골칫거리 낙엽을 너도 나도 주지 않을까. 모아서 못이 도는 것처럼 낙엽도 문제 해결이라. 세상에 어떤, 그러니까 세상에는 넘치고 넘쳤지. 할 수 있는 것들, 애완동물의 보험도 그렇고, 그거는 제도에 들어가서의 어떤 포인트, 문제점인 거고, 낙엽은 정말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다소 근본에 가까운 나무가 자라 낙엽이 됐어. 낙엽을 떨어뜨렸어. 수북이 쌓여 썩어간단 말이다. 빠르게 썩게 한다. 썩어서 비료를 활용한다. 썩는 것 또한 기술일 거고, 재활용 어디던가 써야 나무라는 이 썩음이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관심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키와 하나의 토대가 어떤 생각들을, 어떤 나아감을 만들듯이 단지 내가 찾은 어떤 방향이, 길이,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나아가지 않아도 좋다,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그죠? 즐겨도 좋다, 이루지 않아도 좋다, 바라지 않아도 좋다 라고 얘기했던 어떤 말들이 결국은 낙엽을 만나 사그러드네. 씨야. 오늘이 2024년 4월 8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날. 그러게, 또 봅시다.